3번의 암 수술을 하면서도 지뢰를 못 놓고 있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입니다. 22년 지뢰와 함께 사는 사람. 26년입니다. 26년 죄송합니다. 26년 세월을 지뢰에 빠져 사는 사나이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좋아요, 지뢰? 그 덩어리 오늘 그 지뢰 하나 보여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저는 지대가 저거보다 큰 줄 알았어요. 저게 제일 작은 일이에요. 큰 이게- 지대는 얼마나 더 큰가요? 그거는 뭐 직경 30cm 정도 되는 동그랗게 생겼는데 똑같이 동그란데 요게 지뢰 중에서 가장 지구촌에서 가장 비열한 제일 나쁜. 제일 나쁜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평생 고통스럽게. 신체를 불구자로 해서 잘라진 다리가 없는데 이 지뢰를 밟아가 다리를 자르거나 손을 잘린 사람에는 환통이라는 고통에 평생을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없는 다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데 환상적인 통증이 손가락이 아프고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밤새도 대굴대굴 굴는, 그래서 심지어 마약을 복용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고통에 참다 안 돼가지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짜 제일 나쁘네요. 정말 나쁜. 요 지뢰가 얼마나 나쁜가. 요거 저한테 물 먹으라 들었죠? 예. 여기 뜹니다. 요거. 아, 그러네. 이 비가 오면은 뭐 빗물에 떠가지고 그냥 냈을 땐 위치에서 언제 떠내려오죠. 그래서 원래 이 지뢰는 묻을 때 이 유실 방지끈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유실 방지끈을 설치하지 않는 지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범과 교리 상류는 반드시 이 유실 방지끈을 설치해서 떠내려가지 않게끔 땅 속에 나무 뿌리나 안 그러면 지주대를 임시라도 박아서 고정하게 돼 있는데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냥 요 몸체만 집어 던져놓은 것도 있고 가보면은 이게 없이 굴러다니는 거는 그 지뢰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이게 소위 있습니다. M14, 네. 소위 그 발목 지뢰죠. 네네. 근데 이 작은 게 잘 보이지도 않고 혹은 뭐 떠내려 가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는데 그 어디에서 터질 줄 모르고 지뢰지대에서 그 발목을 잃고 평생 어렵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하죠 이게. 1996년인가요? 우리가 중북부 지역에 폭우가 많이 내려와가지고 그 당시에 뉴스를 검색해 보면은 이 지뢰가 그 당시에 한 해에 1000발 이상이 유실된 걸로 확인되기도 하고 이 지뢰는 서울 우면산 그 산사태 아시죠? 네. 그 산사태의 원인도 그 우면산에 이 대인지뢰를 1000발 묻어놨는데 그 지뢰를 제거를 한다고 산 정상에 사망에 가다 포크레인을 동원해가지고 그 이중철책 중간에 땅을 파재킨 겁니다. 우면산은 왜 지뢰를 매설했습니까? 거기도 김신조 침투한 이후에 방공기지를 보호한다고 그 88 올림픽을 앞두고 매설했던 거죠. 그래서 이 지뢰를 찾는다고 정상에 서면 포크레인이나 땅을 파면은 그 땅을 파지지 않으면은 비가 오면은 그대로. 그 지역에 흙이 약하니까 예. 비가 많이 오면은 그게 산사태거든요. 이 산사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이 여기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지뢰에 의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 사례가 과거에 김포 장릉이 있습니다. 그 김포고등학교 뒤에. 거기 지뢰를 묻어놓고 폭우 때 낙뢰가 쳐가지고 철책이 넘어지면서 이 지뢰를 건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네. 상당히 폭발력이 있는 네. 얘기예요. 아직 지금 그 피해자들이 많이 지금 계시고 기억이 생생한 문제인데 오면산이 뭐 오면산. 서초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이 M14 대인지뢰는 우리가 2001년 4월 달에 무차별 살상무기 사용 및 이전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 제2의정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지 제한되는 8g 미만의 금속 쇠붙이가 있는 지뢰는 사용을 금지하도록 유엔에서 결의가 된 거예요. 여기는 쇠붙이가 없습니까? 여기는 8g이 아니고 2g도 안 됩니다. 8g이라는 거는 금속 예. 탐지기로 탐지될 수 있는 그렇죠. 충분 조건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쉽게 탐지가 되고 요게 3mm, 8mm예요. 요 아주 작은 요 안에 있는 것도 이것도 금속이 아니고 요 작은 속에 고폭약을 감싸고 있는 게 우리 마이신 보면 마이신 껍질과 똑같이 동으로 그 껍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이 내관이 이 압력파를 하면은 여기 앞심이 톡 건드려 가지고 이걸 터져서 본체가 폭파되도록 되어 있는데 요 3mm, 8mm를 감싸고 있는 이 폭약을 감싸고 있는
그 부분만 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9g을 따르면 1g도 안 되죠. 그러나 현재는 과거에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PRC 17K 같은 경우는 요걸 5cm 위에도 그래도 경보음이 울립니다. 그런데 지뢰를 원래 묻을 때는 요 압력판을 노출되도록 묻었는데 지금 묻어놓고 한 50년이 넘어가니까 뭐 뒤집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도 낙엽이 쌓이고 또 황사가 뜨고 또 비가 오면은 이 저지대 낮은 지역에 있는 거는 위에서 흙이 흘러내려와서 덮어가니까 이것들이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는 20% 미만이고 한 80%는 노출되어 있는데 낙엽이 더 있으니까 부토에 의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이 지뢰를 M14가 묻혀 있는 데는 대부분 산이니까 그 위에 낙엽이 쌓여 있으니까 낙엽이 많이 쌓인 데는 1m 쌓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낙엽을 제거하고 탐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탐지기 무용지물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CCW가 제정이 됐고 네. 또 가입국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특정 무기에 관한 제2의정서가 이 지뢰를 다 제거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1년도 가입을 하고 10월 달에 국제협약이 발효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조치를 했을 텐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는 국제법을 위반인데 우리가 그 가입하면서 2001년 5월 24일 날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제정을 할 때 8g 미만의 지뢰를 사용 금지를 해놓고 부칙 2항에 특례 조항을 둬가지고 기 설치된 이 지뢰는 탐지 수단을 확보 찾아 없앨 때까지 금지한 지뢰로 보지 아니한다는 그 조항을 놔놓고 지금 25년째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도 탐지 가능한 뭐 탐지기가 없는 걸로 간주하고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2024년도에 GPR EM14와나 목함 지뢰를 탐지하는 수단을 확보한다 그러면서 PRS 20K라고 GPR로 해서 플라스틱을 찾는 지뢰를 탐지하는 탐지기를 대당 3,500만 원에 전군에 육해공원 다 보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부터는 이거를 제거를 할 수단까지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예. 2025년부터는 예. 기매설된 지뢰도 탐지 가능한 지뢰로 분류가 됨에 따라 이 사용 금지한 이 지뢰도 없애야 되는 거죠. 적극 제거를 해야만 되는 국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의무고 이건 제거를 안 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법률을 어기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국가가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뢰 피해자들은 이제는 국가를 상대뿐만 아니고 전방에 있는 전 사단장이나 합참의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면은 전부 형사 기소로 처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기소가 되고 그런데 법을 제정을 했는데 법만 제정해놓고 시행령을 제정은 안 돼 있죠. 그리고 그 법을 제정을 할 때 이 지뢰 관리도 지뢰가 설치한 부대장과 지뢰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대는 그 지뢰를 사방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누구든지 접근하는 사람이 지뢰지대인 줄을 아는 것을 경고하고 그런 접근 차단과 안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걸 조치 안 해가 사고 났다 해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위험성을 경고에는 경고판이나 철조망을 누가 훼손하면은 처벌 규정을 냈는데 그거를 관리를 안 해서 사고 났다 해가지고 어느 누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이 지뢰를 방치하고 있는 거죠. 그 처벌 규정이 있으면 아마 사단장들이 지뢰 제거해달라고 거리에 다고 난리 날 겁니다. 지뢰를 방치함으로써 사상을 입혔을 경우에 법률상 예. 최고 7년 이상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임무를 관계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기 설치된 지뢰에 대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한테 책임이 있는지 그게 합참의장한테 있는지 그 지뢰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사단장한테 있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도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 지뢰가 사실은 50년이 넘게 땅속에 매몰돼 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원래는 지뢰는 땅속에 매몰하는 게 아니고 몸체는 나와 있나요? 올라와. 땅속에 집어넣고 압력파는 모든 것이 지상에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군이 지뢰를 매선해 놓은 거를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80% 이상이 내관이 땅속에 들어가서 지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다만 사용 금지한 M14 대인 지뢰가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의하면 29만 마리입니다. 이 지뢰는 기능을 발휘하고 이 지뢰는 대부분이 지상에 노출돼 있어요. 낙엽 속에 갇혀 있거나 있을 뿐이지 사람이 밟으면은 터지고, 이거는 요 지뢰는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고 낙엽이나 흙에 살짝 덮여 있거나 나무 그늘에 있으면 100년이 가도 사람이 밟거나 건드리지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100년 가도 가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금속 지뢰는 12년 이상이 되면은 내관이 녹이 슬어가지고 밟아도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 지뢰는 기능이 누군가 밟으면은 같이 죽는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비열한 살상무기 대인지뢰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특별히 그 국제사회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제사회는 지금 유엔에서 전문기구가 설치되어서 지금 종용하고 있죠. 지뢰 제거를. 10년 이내에 다 제거하는 가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들은 거의 다 제거됐죠. 근데 이제 뭐 거기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 원조를 하니까 NGO 단체들이 그냥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빨리 한다 해가지고 좋을 것 없잖아요. 원조 받아가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서 국제 원조 기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지뢰 제거도 그냥 절차를 까다롭게 해가지고 하루만 할 거 열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제사회 NGO들이 그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미국이 요즘 국제 원조를 그 대인지뢰 제거를 위해서 미국이 원조를 제일 많이 했다가 가마보니까 밑 빠진 독이야 물보기야. 가마보니까 이놈들이 완전히 꼼수였어. 그래서 실제 원조 기금이 지금 국제사회 대인지뢰 제거를 위한 그 원조 기금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예. OECD 국가의 이제 상위 그룹에 있는 대한민국은 원조 받을 국가는 아니죠.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후속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국방부나 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